그런 조건이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해내야 돼. 철학적 측면을 떼버려요. 그렇다면 특히 성리학에 따라서 맹자를 존숭하다 보니까 증자는 더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리학자들은 나중에 물론 사마천에 거기서 나감료만 하면 대학의 저자를 증자로 놓거든요. 이건 자 증자가 대학의 저자다. 철학자 아닙니까? 그렇게 뼈대를 추려버린 사람인데 아무나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유학을 가장 철학적으로 정처지은 것. 주역은 변한데 태극, 양의, 사상 8개월 해가지고 5만 가지 기륭화복이 벌어지고 큰일도 하고 큰 낭패도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역을 딱 수식으로 정리했는데 주역의 아니 유학의 모든 요것들을 안으로 밖으로 정리한 것은 대학이거든요. 내성요양이 나오는. 예. 상방경 8조목인 내성요양이죠. 그럼 그걸 정작했다. 대단한 학자인 겁니다. 근데 그 몇몇 눈에 보이는 거 그 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존의 것들을 감사히 수용하되 그것을 내 눈으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리학에서 맹자가 갖고 있는 신성론을 가져오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것 같은 충서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빼고 성리학자들 중에서는 충서는 엄청 중시합니다. 이 충서 대목은 중시해요. 근데 정자라는 인물을 이렇게 좀 낮추는 거죠. 안 보이게. 예, 좀 낮추죠. 철학적 측면보다는 효성, 선생을 잘 모시고 이런 측면으로 하죠. 근데 저는 이 충서는 정말 뛰어난 탁견이다. 그러니까 선생이 오도는 이리 관지라 하고 나갔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니까 곧바로 예 나온 이유가 그거 나간 다음에 뭔 뜻이냐 했더니 제일 후배인데 충서이라 바로 나왔잖아요. 이건 굉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에는 외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왕은 실천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학자로 하겠습니다. 율곡 선생이 있습니다. 아까 사회적 문제가 나왔는데요. 율곡 선생이 조선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말세의 폐해로 가득 찼다. 다산 선생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온 세상이 다 불안,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80년 뒤에 조선이 망했네요. 율곡 선생이 그렇게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임진, 외란, 양난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분이 주장했던 게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죠. 사회 미래를 예측하고 동향을. 근데 이분이 변화를 사회나 개인의 국가의 이 시스템의 변화를 이렇게 3단계로 천지인으로 설명합니다. 뭔가가 솟아오르는 창업 단계. 그 다음에 그 창업한 것을 계속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수성 단계. 그 다음에 경장 단계라고. 가보경장. 그렇습니다. 창업 수성은 옛날부터 있는 용어입니다. 율곡 선생이 경장이라는 용어를 딱 갖춰서 3박자를 맞춥니다. 그래서 조선은 지금 경장에 떼어 있다.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이다 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국제정서를 읽고서 이제 10만 양병설까지 주장하게 되고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유성룡한테 서예 선생한테 율곡을 청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7계단을 껑충 띄어가지고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7계단이나. 근데 유성룡 선생의 안목도 계셨겠지만 율곡 선생이 그렇게 또 안 했다면 그렇게 7계단을 뛰어넘고 왜냐하면 이분이 함경도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공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탁되기가 어려워요.
예, 삼성이 지금 경장기에 있죠. 예전에 비해서는 더 이 천지인물사 변화가 빠르잖아요. 이걸 해내냐 그러면 될 거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부불 3대라. 부자가 3대 지속되는 게 어렵다. 이런 것처럼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겠죠. 창업, 수성, 경장. 창업과 수성이란 말은 언제 얘기가 될까요? 그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음양 구조로 보면 창업, 수성이겠죠. 네. 천지인 구조로 보면 수성, 네. 경장이 들어가겠죠. 근데 마치 이제 인도 철학처럼 예. 그 브라만이나 이렇게 시바나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잖아요. 예. 만들고 존속하고 또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주역에도 음양 철학이 있고 천지 음양이 있고 천지인이 있는 것처럼 네. 양의 삼재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재가 더 강해요. 그래서 중국에는 양태극이 많은데 우리는 삼태극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조화롭습니다. 그게 이제 문장으로 구현된 게 천부경입니다. 근데 저는 천부경이 옛날부터 있었다 기록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정신은 있었다. 그게 1900년 그 초에 그게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정신이 있었고 다릅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해 철학이고 우리는 삼해 철학입니다. 삼해 철학이 앞으로 각광받아요. 그래서 이 삼해 철학이 우리나라가 중국을 건너뛰고 인도랑 직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 그걸 갖고 있으니까 교육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문화도 한 지역에 발생해가지고 이게 전파됐다는 소리 있고 교유설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 발생설이 있잖아요. 원리로 보면 다 각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구체적으로는 전파나 교유나 이걸로서 이제 구체화되는 거고 가장 대규모로 급속이 되는 건 전쟁이고요. 자, 이번에 아쉽지만 이게 첫 번째 내성 공부는 괴호사 철종이고 외양의 실천 이것은 변화, 역사, 혁명의 문제고 세 번째 현상, 과학 이것은 천문역법입니다. 자연 질서를 파악해야만이 되잖아요. 그 질서가 파악이 되니까 드디어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경을 시작하고 이게 이미 서경이 요순부터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군하고 동시대니까 2300년 BC. 근데 벌써 그때 1년 주기가 365와 4분도지 1, 윤년까지 다 윤달까지 계산이 다 돼요. 그때가 청동기 시절입니다. 천문이 파악되니까 대규모 집단 생활이 가능한 거죠. 예전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수렵과 채집과 어로로 이동사입니다. 왜? 하늘의 영향을 받아서 땅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문명이 꽃을 피니까. 제일 처음에는 땅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잘 보니까 하늘의 영향이구나.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제일 먼저 한 게 천문역법 반포예요. 그리고 그걸 조율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음악이거든요. 천문역법과 음악 이게 리더가 돼서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음악은 뭡니까? 생명의 에너지를 주기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음악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성에 실는 거죠. 마지막에. 현실적으로는 치산치수고. 근데 무형의 세계로는 천문역법, 음악 조율이에요. 이제 그런 정신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만파식절.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여민락이에요. 그러니까 악기 개량을 하지 않습니까? 한글을 다시 하잖아요.
세종이 그게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천문역법. 주역에도 이런 주기주기가 나와요. 이런 측면에 우리나라 학자로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천상 열차 분야지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칠정산이 있죠. 실정산.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야산 선생이라고 1958년에 작고하신 이분은 이제 새로운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으로 달력을 만들어 버려요. 주역으로. 자, 이번엔 네 번째로 미래 예측, 예측, 미래 예측. 이것은 나중에 이제 오술에서 상세하게 다룰 텐데요. 미래 예측은 내가 존재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관계먹고 변하니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아냐 그러면 이제 대처가 가능하겠죠. 공자일생을 간략히 말씀 한번 드리면요. 태생하시고 사회생활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해서 철안차나 13년 합니다. 그때 공자가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점을 많이 쳤다. 70%는 맞더라. 기존에 없었습니다.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없은 게 아니라 발굴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발굴돼 가지고 글로 나왔습니다. 근데 흥미로워요. 논어에도 보면 신은 인정하는데 신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신이 하는 게 두 가지죠. 예언과 지병. 생사 여탈직 권능. 그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할 수 없을수록 외부에 의지하게 되니까. 근데 공자가 자연이 신을 약화시키고 인간성을 강화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신의 시절이었거든요. 은나라까지. 근데 주나라로 오라냐 그러면 신의 시절에서 인의 시절로 대처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주류는 뭡니까? 신의 시절입니다. 근데 이 눈 밝은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신을 약화시키고 인간성을 강화시켜요. 똑같아. 그게. 부처님은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신을 아예 딱 부정해버려요. 굉장한 혁명가입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신분제도 딱 갈아엎어버리잖아요. 엄청난 혁명가예요. 우리가 보면 부처님이 제일 부드러운 것 같죠. 제일 강력한 분이라. 인간이 두 개 갖고 있는 그걸 딱 동시에 쳐버려요. 근데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화해하고 가요. 근데 약화시켜. 근데 이 점의 측면으로 미래의 측으로 보면 이분이 50대부터 13년간 철안찬할 때 그때 이것을 확실하니 자리매김을 시킵니다. 예전에는 끊어나가다가 3단계로 둡니다. 몸에 관련되니까 믿음,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대상으로 기도, 그 다음에 성대한 제물 바치는 것 인정합니다. 근데 수가 낮다고 그럽니다. 이건 질서가 없다, 이치가 없다. 근데 정 그 바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갑니다. 예외인가요? 인정합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외부 관계가 나하고 작동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지천명이 그렇게 딱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50살이 돼서 내가 주역 공부를 몇 년만 더 공부할 수 있었다면 내가 큰 허물이 없었을 텐데. 그 말도 논어에 있거든요. 이번에는 미래 예측하는데 여기보다는 더 다르게 하나 넘어갑니다. 바로 천지자연의 규칙을 읽어내가지고 그 규칙에 맞춰 하면 된다. 주역의 전법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상까지 50개를 가지고 천지 운행 질서에 맞춰서 점을 치는 거거든요. 자연 과학에 맞춰서 이게 아냐 그러면 어려서는 여름을 예측 못하죠.